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가 이모티콘이 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윤경서라고 합니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스타일겐 에이다, 그리고 코지피티, 그리고 오픈CV, 최종 결과 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인데요. 최근 SNS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SNS를 통해서 타인과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이모티콘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모티콘들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에서 가지고 온 사진들인데요. 이런 사진들은 저희의 감정은 대변할 수 있지만 저희의 표정은 전달해 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작가가 우리가 원하는 캐릭터로 이모티콘을 제작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원하는 캐릭터의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가 원하는 캐릭터로 나의 표정을 담은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태스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단계인데요.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수집하고 데이터셋에 알맞은 형태로 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실제 사람의 이미지를 짱구 형식으로 애니메이션화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이모티콘에 텍스트를 넣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이미지를 감정 분류를 해서 그 감정에 따른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화로 나온 사진과 텍스트 생성으로 나온 텍스트 두 개를 합쳐줘서 최종 결과를 뽑아냈습니다. 다음은 그 태스크 플로우에 따른 모델 플로우인데요. 우선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크롤링을 했고 그 애니메이션화를 하는 부분은 스타일겐2 에이다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이 모델의 인풋은 LMDB 형식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해서 LMDB로 변환을 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감정 분류는 For라는 그 패키지를 사용해서 감정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텍스트 생성은 코지피티2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붙이는 부분에서는 오픈CV를 사용을 해서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타일겐2 에이다의 모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일겐은 이미지를 스타일의 조합으로 보고 각 레이어마다 스타일 정보를 입히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모델인데요. 스타일 트랜스퍼 과정이 훨씬 안정적이고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타일겐2는 이런 스타일겐 기존 모델에서 노멀라이제이션 재구성, PPL 지표를 활용하는 등 기존에 있던 문제점들을 좀 보완한 모델이고요. 스타일겐2 에이다는 여기서 에이다는 데이터 증강 기법을 말하는데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오버피팅 되지 않고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개선한 모델을 말합니다. 저희는 이 스타일겐2 에이다에서 프리즈 GD라는 방식을 접목시켰는데요. 이 프리즈 GD는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의 특정 레이어를 학습하지 않고 프리징 시켜서 이전에 학습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전체를 파인튜닝하는 방식보다 특정 레이어를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특징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어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빠른 학습 속도를 가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스타일겐2 에이다의 프리즈 GD를 접목한 모델을 최종 모델로 할까 이걸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짱구의 특성상 표정이 조금 단조롭고 코가 없는 데이터도 엄청 많고 옷이나 색채도 변화가 좀 없어요. 그리고 특성상 캐릭터의 생김새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생성 이미지 또한 비슷비슷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서 짱구의 이미지를 잘 뽑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본 이미지 구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빨간 색깔 네모 박스를 보시면 이 부분이 제너레이터랑 스타일 벡터의 저해상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프리즈 시켜서 원본 이미지의 구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 모델은 스타일겐2 에이다의 프리즈 GD랑 프리즈 스타일을 접목시킨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구글, 인스티즈, 핀터레스트에서 크롤링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정제 과정에서는 화질이 어느 정도 좋아야 했고 얼굴이 다른 물체에 의해 가려지진 않았는지, 중복된 사진이 없었는지 등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정제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가 수집한 짱구 이미지가 짱구 얼굴이 잘 나왔다기보다는 좀 몸이 크게 나온 부분도 있고 배경이 크게 나온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얼굴을 생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굴을 좀 크게 나온 사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진의 얼굴이 50% 이상 차지하는 사진들도 조금 더 크롤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2096개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겐2A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LMDB 변환이 필요해서 LMDB로 변환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스타일겐2A다의 학습 과정을 나타냈는데요. 여기 3개의 사진이 각각 10,000번, 23만 번, 43만 번째 모델로 학습했을 때 나온 아웃풋이에요. 보시면 캐릭터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눈도 생겼고 머리도 조금 더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동영상은 저희가 한 0번째부터 9만 번째 정도까지 FFHQ 데이터가 짱구로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보시면 사람이 점점 짱구 형태가 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음은 스타일겐2A다의 로스, 그리고 아론 레귤라이제이션, 그리고 스타일겐 스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코어는 리얼 스코어랑 페이크 스코어가 있는데요. 리얼 스코어는 높은 값일수록 실제 이미지를 진짜 이미지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페이크 스코어는 높은 값일수록 가짜 입력 이미지를 진짜 이미지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로스는 겐의 스탠다드 겐 로스 펑션에는 대표적으로 크게 민맥스 겐 로스, 그리고 논 세터레이팅 겐 로스가 있습니다. 이 두 로스 펑션 중 저희 모델은 논 세터레이팅 겐 로스에 아론 레귤레이제이션을 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논 세터레이팅 겐 로스를 사용을 하면 제너레이터가 가동치를 업데이트할 때 조금 더 좋은 그레디언트 정보를 가지고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사용을 했고, 아론 레귤라이제이션은 실제 데이터에 대한 그레디언트에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페널티를 준다는 장점이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 로스랑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는 소프트 플러스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너레이터 로스랑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페이크 스코어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인데요. 저희가 컴퓨팅 파워 문제랑 시간적인 문제로 충분히 학습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로스 그래프를 보고 저희가 모델을 선정해야 되는 단계가 있었는데, 제너레이터 로스랑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페이크 스코어 그래프를 보고 저희가 모델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의 그래프도 밑으로 내려가야 정상적인 그래프인데, 저희도 이 부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 모델을 돌려보면 학습이 더 잘 된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제너레이터 로스에서는 최대한 낮은 거,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는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낮은 거, 그리고 페이크 스코어는 높은 모델들을 몇 개 선별을 해서 그 중에 저희가 육안으로 더 잘 나온 걸 선별하기 위해서 그걸 봤는데, 저희는 47만 6천 번째 모델이 가장 잘 나와서 그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감정 분류하는 단계인 for 패키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 단계에서 VGD16과 같은 분류 모델을 활용해서 감정 분류를 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GPT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 패키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for는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이라는 얼굴 표정 인식의 약자로 for plus라는 데이터셋을 감정에 따라서 7가지 범주, 화남, 혐오, 두려움, 행복, 슬픔, 놀람, 보통으로 분류를 해서 표정을 인식하는 패키지입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오브젝트 검출 알고리즘, 오픈CV의 하르 캐스케이드를 사용해서 얼굴을 감지를 하고요. 하르 캐스케이드보다 정교한 얼굴 감지를 원할 경우에는 인자를 추가해서 MTCNN으로 얼굴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MTCNN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얼굴 검출을 해주는 페이스 디텍션, 그리고 눈, 코, 입의 좌표를 알아내는 페이스 얼라인먼트, 그리고 얼굴 위치를 나타내는 박스 위치를 세밀하게 조정해주는 바운딩 박스 레귤라이제이션, 리그레서, 네, 이 부분을 사용을 하는데, 이 세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시키는 조인트 러닝으로 방식으로 얼굴 검출 분야에서 높은 성능과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페이스 디텍션 모델이에요. 저희가 근데 패키지를 사용하니까 조금 성능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진으로 이 패키지를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꽤 잘 나오더라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저희는 이 패키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사진을 인풋으로 넣으면 페이스 디텍션을 통해서 얼굴을 인식을 하고 바운딩 박스를 출력하고 이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감정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값을 내놓고 제일 높은 확률을 가지는 감정과 확률을 뽑아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GPT-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저희는 언어 생성 모델 중에 한국어에 최적화된 모델을 찾고자 했고 GPT가 무겁기 때문에 저희가 파인튜닝 할 때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적으로도 무리가 있고 컴퓨팅 파워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퍼런스 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KT AI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GPT-2 2.0을 가지고 왔고요. 코GPT-2 2.0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어 성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40기가 이상의 한국어 데이터로 파인튜닝한 한국어 언어 모델입니다. 사전의 크기는 51,200개, 토크나이저는 CBP 등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PPL 수치가 원래 코GPT-2 1.0이 그 전에 나왔던 모델인데 그 모델보다 PPL 수치가 더 높아서 해당 모델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이 모델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PPL 지표는 문장을 생성할 때 다음에 올 여러 후보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퍼런스 시킨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챗봇 데이터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GPT를 생각을 하면 화남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생성되는 문장이 화남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 감정을 굳이 포함한다기보다는 그 감정을 그냥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챗봇을 만드는 것처럼 그 감정 분석을 거쳐서 분류된 감정이 입력됐을 때 해당 감정이랑 관련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챗봇 데이터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0, 1, 2로 중립, 부정, 긍정으로 라벨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문장을 생성하는 단계에서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생성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라벨에 따라서 감정 긍부정을 반영해서 문장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코GPT 학습 결과입니다. 제 증명사진과 저희 팀원의 이경욱 학우님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감정 분류에 따라 밑에 잘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오픈CV로 텍스트를 합성한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짱구 그림은 그냥 저희가 학습하다가 중간에 나온 짱구를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그냥 텍스트만 넣어본 것이고요. 보시면 뭐 행복함의 부리부리, 액션빔 이런 텍스트가 잘 사진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최종 결과입니다. 우선 제 사진과 그 앞에서 보셨던 이경욱 학우님의 웃는 사진을 넣어봤는데요. 우선 제 사진을 보시면 제가 눈썹이 좀 옅어요. 근데 원래 짱구는 눈썹이 엄청 짙잖아요. 근데 얘는 눈썹을 안 만들어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배경이 핑크빛인데 조금 생성되는 것도 여기서는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얘가 붉은기가 도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살짝 웃고 있는 입까지 잘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냥 이게 감정이 중립이었는데 감정에 따라서 텍스트도 잘 생성한 걸 볼 수 있고요. 이경욱 학우님의 사진을 보면 이게 조금 더 잘 생성이 됐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경욱 학우님의 눈썹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짱구도 비대칭으로 잘 뽑힌 걸 볼 수 있고요. 눈도 살짝 짝짝이시거든요, 경욱 학우님이. 근데 눈도 짝짝이로 잘 뽑아낸 걸 볼 수 있고 입도 잘 표현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짱구 얼굴만 보면 살짝 화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특징을 잘 뽑아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의 기대만큼 결과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그 프리트레인드 파인딩한 모델이 FFHQ 데이터에서 짱구를 생성하도록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FFHQ 데이터가 대부분이 서양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을 넣으면 조금 더 잘 나올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을 넣어봤는데 예상대로 외국인이 조금 더 저희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외국인 이미지를 보시면 머리가 조금 뒤로 길게 있어서 여자처럼 머리를 만들어준 걸 볼 수 있고 이분이 되게 광대가 크신데 광대 부분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도 볼 수 있고 뒤에 배경 색깔도 잘 잡아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배경 색깔도 잘 잡아냈고 이분 머리가 짧으셔서 머리를 짧게 만들어준 걸 볼 수 있고 이분도 광대를 잘 잡아낸 걸 볼 수 있어서 저희는 저희 이미지보다 이 외국인 이미지를 조금 더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FFHQ로부터 트레인을 시켜서 조금 한계점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 및 해결 방안인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셋의 문제로 조금 FFHQ로 해가지고 조금 그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이 한계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짱구 표정이 엄청 단조로워요. 대부분 입이 다 동그랗고 눈도 다 동그랗고 코도 없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표정도 앞에 결과를 보시면 표정도 그렇게 막 다 비슷비슷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짱구 데이터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조금 한계점이 있지 않았나 싶었고, 그리고 저희가 학습을 끝까지 시키지 못해서 짱구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말 어제까지 학습을 시켰는데 시간적인 문제랑 컴퓨팅 파워적인 문제로 끝까지 학습을 못했던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모델 최종 결과의 예시로 이제 운영진인 윤경사하고와 이제 이경호하고의 예시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닮게 잘 해석한 것 같아서 그 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